안녕하세요. 존입니다. 2편 비디오 7번째입니다. 자, 2편은 탈해와 수로와의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먼저 탈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해는 왕위를 57년부터 79년, 29년간 영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탈해에 관한 기사는 삼국사기 신라본기뿐만 아니라 삼국유사에 보면 삼국유사 탈해편 그리고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신라본계의 탈해왕은 기원 후 57년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이 탈해의 시작은 박혁거세 시절부터 나옵니다. 그 이유는 자, 탈해가 왕이 된 때가 62세라고 합니다. 자, 62세가 기원 후 57년에 해당한다면 이 탈해가 태어난 해는 기원 전 5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탈해에 관한 기사는 삼국사기 신라본기뿐만 아니라 삼국유사 탈해조, 삼국유사 가락국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삼국유사 탈해조에 나온 기록이 되겠습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도 탈해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 신라본기 탈해 기사는 이 삼국유사 가락국기와 함께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서 쉽게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가락국기에 의하면 탈해는 기원 후 42년에 태어납니다. 삼국사기 탈해가 기원 전 5년에 태어난 것으로 보아 이 탈해가 태어난 해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이 신라본기에 나오는 삼국사기 탈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국사기 탈해 기사에 의하면 자, 이 삼국사기 탈해 기사 또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탈해가 왕이 된 때는 62년이라고 하면 탈해가 태어난 해는 역산으로 계산하면 기원 전 5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탈해가 원래 이 다판하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다판하국에서 이동을 하죠. 그런데 그때 금관국을 만나게 됩니다. 이 금관국을 만나는데 그들은 환영을 하지 않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그 지역이 진안의 아진포구이고 그 시기는 언제냐? 자, 박혁거세가 재위한 39년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기원 전 19년입니다. 자, 그러면 삼국사기 탈해왕의 기록에 의하면 탈해가 태어난 해는 기원 전 5년인데 탈해가 진안의 아진포구로 들어갔을 때의 시기는 기원 전 19년이 됩니다. 그래서 혁거세의 기록이 아마도 오기이지 않은가 아니면 이상하게 이 이중구조로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탈해가 태어나기 전 14년 전에 탈해는 진안에 도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쉽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됩니다. 자, 하지만 탈해가 기원 전 5년에 태어났다고 했을 경우에 이 남해왕 때의 기록을 보면 탈해는 남해왕의 딸에게 장가를 둡니다. 자, 그때가 기원 후 8년이고요. 탈해가 기원 전 5년에 태어났다면 이때는 13살에 장가를 가게 된 것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2년 후에 탈해는 남해왕으로부터 대부라는 지위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박혁거세가 15세 때 신라를 최초로 세웠다라는 기록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13살에 장가 가서 15세 때 대보의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은 맞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잠정적으로 이 탈해가 태어난 해는 기원 전 5년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기록을 보게 되면 탈해가 태어난 시기는 삼국사기 탈해조에 말하는 바와 같이 기원 전 5년이 아니라 기원 후 42년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한 47년간의 시차적인 차이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곳은 다판하국이 아니라 완하국이 됩니다. 그리고 탈해가 지나간 곳은 금관국이 아니라 가락국이 되고요. 이 탈해가 도달한 곳은 진안의 아진포구가 아닌 계림의 동쪽에 도착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실린 기사는 신라의 것과 많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탈해에 관한 기사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 탈해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탈해에 관한 기사는 여기저기서 한번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인도 이 드라비다 부족의 이 타밀어에서 시작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 보면은 이 타밀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들은 인도로부터 훌륭한 이 철기 문화를 가져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석시의 의미는 대장장이, 탈해는 우두머리, 이사금이라는 이름은 황제, 대본은 신의 다음 자리 보좌관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어는 상당한 연관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에 의하면 적어도 1800자 이상이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엄마를 엄마, 아빠를 아빠, 나를 나, 너를 니, 너, 뭐 컨트리, 나라를 얘기할 때는 날 또는 나라, 쌀 같은 경우에는 쌀, 우리랑 똑같죠. 왕, 보다 할 때는 봐, 이렇게 일단은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와 타밀어와의 관련성에서 탈해가 왔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가 서로 관련성이 있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이와 같은 어원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으로도 내려가서 같이 또 일부 사용되는 부분도 있죠. 자, 그래서 이 인도 남부 타밀 지역 또는 스리랑카 동북쪽에 거주하는 이 타밀들은 기원 전후를 중심으로 로마 또는 이 동남아시아 또는 저 북쪽 전 세계로 퍼져지는 그러한 추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참고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 가야인데요. 인도 북부 지역에 이 가야라는 지명이 있고 이 가야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 허황옥과 관련됨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증거로서 런던의 고고학을 연구하는 이 선임 고고학자 이 제임스 랭턴 교수에 의하면 인도에는 아리카메두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목걸이가 있는데 이 목걸이와 아주 같은 종류의 목걸이, 다시 얘기해서 아리카메두 지역에서만 나는 그러한 구슬이 한반도 전역에 걸쳐서 발견이 됩니다. 자, 이때 그림은 한반도 김해 양동리에서 발견된 목걸이고요. 이 한 군데가 아니라 이 전역에 걸쳐서 다발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 인도인들이 무역을 통해서 이러한 목걸이가 수입이 됐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 무역을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탈해 이사금이 외계인이고 그 외계인의 루트가 인도 타밀이라면 오히려 그 타밀의 어원을 그쪽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교육에 의한 목적으로 왔다기보다는 살 길을 찾아 어떤 이 지역을 정복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유물로서 판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 이 탈해가 이 태어난 곳에 다파나국이라고 하고요. 기원전 5세기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다파나국의 위치는 어디냐? 외국의 동북 천리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탈해가 태어난 다파나국은 어디인가? 그러면 외는 또 어디인가? 이렇게 의문이 또 들겠죠. 자, 많은 이 역사학자들이 이 외의 위치를 큐슈 지역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큐슈 지역에서 동북쪽으로 천리에 해당되는 지역이 다파락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역사적으로 설명하기가 힘들죠. 자, 산해경에 의하면 외의 위치는 연날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해경 해내 북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외는 연에 속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또 후원서 동의전에 의하면 자, 외의 북쪽에는 누가 있느냐? 마한이, 외의 북쪽에는 변진이 있습니다. 자, 후원서에 의하면 이 마한과 변진이 남쪽에 외가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마한이 남쪽에 외가 위치하고 다파라국은 이 여기에 위치한 그 외로부터
동북쪽 천리에 해당되는 지역, 다시 얘기해서 요동반도 어느 지역이 이 다파라국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삼국사기 신라분기에 의하면 백제나 신라의 기록을 쭉 살펴보면 기원 전후에 상당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삼국사기 신라분기 또는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의하면 기원전 5년에는 다파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기원 후 42년에는 완화국이 보이고요. 지난 아진포 지역은 계림의 김씨 계통이 들어왔다라고 알게 됩니다. 또한 금강국을 다시 말해서 가락국으로도 부르게 됩니다. 자, 이 다파라국에 관한 기록이 한 군데 더 나오는데 이 다파라국은 한단고기 태백일사 고구려편에 나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데 이 협보가 이 유령의 천도와 정책에 불만을 품고 남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협보는 마한 산중에 살았다가 그곳을 벗어나 폐수를 지나 배를 타고 구야한국에 도착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구야한국은 가라해의 부관이라 하고 구야한국을 변진구야국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수개월 살다가 아소산으로 옮겨갔는데 이 지역을 다파라국의 시조라라고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록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때 기록된 시기는 언제냐? 광개토대왕 시기죠. 그래서 협보 시대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400년간의 역사적 사건이 함축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다파라국, 변진구야국, 구야한국, 아소산에 관한 이 공간의 위치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의 위치도 정확하게 추적을 해야 역사적인 복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이 다파라국을 다라한국이라고도 하죠. 이 한국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 지역을 찾을 때는 한국의 크기가 4천이라고 했을 경우에 한반도 남부가 아닌 이 요하 지역을 중심으로 4천리를 추적을 해야 되고 그곳에 한국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시작합니다. 자, 당시 이 지역은 여러 집단이 속속들이 합류하게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파라국은 다라국이라고 후에 나오는데 이 다라는 신라의 라계열이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리고 파는 물결파,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 또는 늙은 여자를 말하는데 여인국 또는 여국에서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협보가 수개월 후에 아소산으로 내려간 이유는 아마도 뭔가 역사적인 사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다파라국일 경우에는 명칭이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여러 가지로 바뀌게 되죠. 이 얘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역사적인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 공간의 위치가 변하면서 국호 또는 이 나라의 명칭도 바뀌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역사적인 사건이 없이 나라 명칭이 바뀌었을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 나라 명칭이 계속 바뀐다는 얘기는 뭔가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집중해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시간과 공간을 기점으로 파악을 해야 정확하게 이유가 또는 설명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한단국에는 이 변진 구야국이 나오는데 후한서에는 변진 12국, 24국에 변진 구야국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변진은 변환이 발단돼서 변진으로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지난 6국이 변진 12국으로 발전이 되죠. 자, 그런데 후에 나중에 이 구야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구야는 무슨 의미냐? 자세히 보면은 한자를 보면은 개구자에 사악할 야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후한서나 삼국지에서 기록된 변진 12국의 나라가 아니라 그 후에 어떤 또 사악할 야, 이거는 야적지, 노지 상태를 얘기하고 여기서 철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초기에는 철기를 중심으로 정복을 하면서 나중에 같이 합쳐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변진구야국 또는 구야한국 또는 구야국 이런 식으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자, 구야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공이 야마토와 같이 운명을 하게 되고 후에 이 신공이 유민들이 한반도와 큐슈측으로 내려오면서 또 나라의 명칭이 바뀌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시간에 따른 나라의 명칭은 광개토대왕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다시 또 자세하게 설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후한서나 삼국지에 의하면 자, 진화는 그 나라에서 철이 생산이 되는데 얘 왜 마한 지역에서 철을 사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타레가 철을 기반으로 왔다는 이민족임을 증명합니다. 왜? 마한, 변한, 진화는 사만인데 유독 진한만이 철을 생산하고 마한이 진한으로 와서 철을 사갑니다. 이 얘기는 진한이 철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어디서 왔느냐? 이 타레 계통에서 왔다고 봅니다. 자, 그 중에 하나의 근거가 이 구야국이라는 이름으로부터 알 수 있고요. 그 구야국의 이름은 구야한국, 그 다음에 변진구야국, 그 다음에 이 야마토의 야, 이렇게 해서 쭉 추적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초기에 설명했던 사만의 위치가 이 요화 지역이고 산해경에 의한 외의 위치가 이쪽 지역이라면 나중에 이 설명된 타레가 태어난 곳 외의 동북 천리인 다파라국이라고 하는 것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 말은 한당국에서 얘기하는 다파라국과 또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후한서와 삼국지에서 얘기하는 이 기록이 예, 왜 마한이 진안에서 사간다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삼국사기 신라분기에 나오는 이 타레는 신라에 편입된 타레고요. 삼국유사에 나오는 타레는 아마도 이 신라와 같은 계열이지만 신라에서 탈락한 가라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가라는 중국 사서에 의하면 본국이라고 그러죠. 가야 왕을 본국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라는 본국의 왕으로 본국이란 이름과 관련이 되고요. 이 본국은 나중에 자, 동쪽으로 가죠. 이 해가 뜨는 나라 동쪽으로 가서 일본국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공의 야마토, 이 야계열, 가야의 계열, 그 다음에 가라게의 본국, 일본 계열, 이거와 같은 것들은 웨이 집단이 야마토 계열, 그 다음 본국 계열과 합류해서 일본으로 편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삼국사기에 나오는 이 타레게에서 다라, 아라, 뭐 이런 계통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이 당시에 일어나는데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치 이 DNA가 합쳐지면서 하나가 되고 또 분련되면서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정체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것을 이 추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나하나씩 열쇠 풀리듯 풀리게 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삼국사기 신라분기 타레조에 기록된 이 한자가 여국의 왕 딸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본에는 딸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삼국유사 타레조나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의하면 그냥 왕녀 또는 그 나라에 속한 여자로 설명이 되는데 자, 약간 좀 틀려서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양산 아래 호공의 집을 바라보고 길지라 여겨 속임수를 써서 취하여 거기에 살았는데 그 땅이 뒤에 월성이 되었다. 그래서 삼국사기 신라는 금성이 나오고 월성이 나오죠. 그래서 월성은 타레와 관련이 되어 있고 월성은 양산의 위치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한국은 신라 하면은 경주고 경주 지역에 진한 육부가 있었고 거기가 금성이고 그 근처가 월성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이 사설 보면은 이 금성과 월성에 대한 설명을 경주 지역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정확하게 설명을 할 경우에는 금성이 어딘지 월성이 어딘지 타레의 근거지는 어디고 그다음에 박격거세의 근거지는 어디고 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는 곳에 지명을 설정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산과 월성에 관한 기록을 쭉 모아봤고요. 태백산과 토암산에 관련된 신라의 기록에 의하면
자, 탈해이사금조 57년에 의하면 토함산이라는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59년에는 외국과 우호관계를 맺고 사신을 교환한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이 태백산과 토함산에 관련된 기록을 쭉 정리해 보면 이 태백산은 이 고구려 초기 동명성왕 때 태백산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태백산에 기원전 37년에 또는 기원전 32년에 고구려 초기 동명성왕이 위치했던 지역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 지역을 후대 기원 후 138년, 기원 후 300년 때 다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신라가 확보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지역은 우두주와 관련되고 우두산성과 관련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주변에 낭랑과 대방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또한 토함산이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토함산은 남해 차차웅이나 탈해의사금조에 토함산 기록이 나오고 내물 실성, 그다음에 태종 무열왕 때도 토함산에 관련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토함산은 차차웅, 탈해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태백산도 신라가 위치했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기원 후 58년에서 60년 기간 동안 신라 탈해는 백제와 싸우게 됩니다. 자, 탈해 기사 59년에 의하면 천선자리에 살별이 나타났다 그러죠. 자, 그래서 이 별자리는 탈해의 위치가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항상 행성의 위치가 나오는 것은 그들이 이동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판단되어지고요. 탈해의 지역은 토함산을 기준으로 시작이 된 다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탈해오는 61년도에 마한으로 내려가서 보감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탈해는 쭉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백제가 있던 지역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낭자국성, 그 다음에 와산성, 고양성 이런 지역에서 백제와 다투게 됩니다. 이 탈해 세력은 이 마한을 지나 백제인들이 위치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백제와 갈등을 일으키는데 백제는 이 당시에 외와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탈해 집단은 대복도 호공으로 외로부터 온 사람이 되고요. 낭자국성, 와산성, 구양성에서 서로 공격하고 방해하게 됩니다. 자, 지명으로는 이 말과 관련된 이 마국성, 마두성, 마수성, 소와 관련된 우두성, 우수주 등이 그 다음에 이제 개와 관련된 구양성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이 11세기에 63년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는데 이 당시에 나오는 이 백제는 아마도 외와 관련이 있지만 이 11세기에 삼국사기를 쓰면서 백제를 삼국사기, 외로부터 삼국사기로 편입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만나는 백제, 이 당시에 만나는 신라는 초기 기록에 나왔던 백제, 온조계의 백제와 그 다음에 박혁거 세계가 아닌 탈해계와 이 비류계의 백제가 만나서 싸운 지역이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감성, 그 다음에 외국과 우호 관계를 맺고 낭자국성, 와산성, 구양성에서 백제와 싸우게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원 후 63년도에서 85년까지 백제와 신라가 싸운 지역은 낭랑 지역이 아닌 그 아래의 그 산동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한국 보수 역사학자들은 이 낭자국성을 어디로 보느냐? 전부 다 이 한반도로에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김기섭이라는 연구가는 이 다르왕 시대 때 이 백제가 충주까지 영토를 확장한 것으로 설명이 되어진다라고 봅니다. 한편으로 그 당시의 백제와 신라 조직이 이 다른 나라를 보낼 정도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록은 가짜라고 봅니다. 왜? 삼국지 이 기록에 의하면
진안은 마한, 진안 변환과 같은 삼안 중에 하나로 봤죠. 그래서 이 진안이 12개국이 됐는데 3세기 신라는 이 진안이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신라가 그렇게 그 당시에 성숙할 정도로 커지지 않았다. 뭐 믿기 때문에 삼국사기는 믿을 수 없다 하고 불신한다. 일본 서기를 주장하는 일본 역사들과 같은 맥락을 하게 되죠. 또한 백제도 한강에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진 충주까지 어떻게 영토를 보냈나? 왜? 소국이고 군장국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한강에서 충주까지 보낼 정도의 그 세력이 어디 있냐? 설명을 못하죠.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김기석뿐만 아니라 이 당시 한국 역사학자들, 노중국 다 이런 사람들은 이 기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삼국사기를 믿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자, 그 이후에 김할지와 가야에 대한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기록은 삼국사기 탈해에 관련된 기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김할지의 신화는 삼국유사에도 나오게 됩니다. 초기 탈해는 진안과 합류를 하지만 후기 탈해는 김씨 계열과 합류를 하게 됩니다. 자, 김일제에 관련된 기사는 그 이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김할지가 신라의 첫 시조가 아니다. 그 다음에 성환왕이 진짜 사람이 아니다. 중국의 그 금천 금씨를 김씨로 바꿨다. 라는 것들을 전부 가짜라고 설명하죠. 자, 쭉 삼국사기 기록이 나오는데 하나 참고적으로 볼 거는 이 탈해의사금조 67년도에 의하면 이 박씨의 나라가 있었죠. 그런데 이 박씨의 귀촉으로 나라 안의 주군을 나누어 다스리게 하고 군주라고 불렸다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박씨 귀척은 박격컷의 후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들은 주주 또는 군주의 형태로 연결이 되면서 대보체제로 유지하게 됩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 대보체제, 그래서 호공계가 있고 김씨가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탈해의 이벌찬체제, 그래서 두 개의 정치체제가 이 당시에 공존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벌찬체제는 17관등으로 보이는데 이 맨 마지막 12관등에서 17관등은 진안 6부의 세력이 되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진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얘기로 봐서 이들은 서로 다른 종족이 연합 세력을 얻게 되고 그 중에 철을 다루는 기술을 가진 이 이벌찬 이들이 진골이 되고 그 다음에 6드품, 5드품, 4드품으로 품계를 나누어 서로의 그 어떤 능력, 서로의 계급을 정해서 더 이상 진급에 제한을 두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이 당시에 이 고구려 태조왕이 정치 조직을 보게 되면 태조왕도 내부 통합을 하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조왕 20년 72년조에 이 관나부의 패자 달가를 보내 조나를 정복하고 그 왕을 사로잡다. 그 다음에 74년도에 환나부의 패자 서류를 보내 준하를 정복하고 그 왕자인 을음을 사로잡아 고추가를 삼는다. 고구려의 정치 구조를 보면 초기의 연나부, 그 다음에 관나부, 환나부 그러한 그 부들이 고구려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정치 체제가 태조왕 때 강하게 되는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무신왕 때 연나부, 태조왕 때 관나부, 그 다음에 환나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기원 후 77년 신라 탈해는 쭉 마한, 외, 백제를 거쳐서 가야를 만나게 됩니다. 이 가야를 만나는 곳은 황산진인데 이 황산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굉장히 황산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황산은 우한 지역에 이 황산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아주 크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관광하러 가는 지역이죠. 근데 이 지역은 이 양쯔강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신라가 그쪽까지 공격하러 내려갔는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황산진의 위치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황산의 위치는 어디인가? 보면 산동 지역에 황산이라는 곳이 있고요. 이 백마강의 기록이 이 지도로부터 확인이 됩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이 황산의 위치는 이 산동 지역 어딘가에 있고
이 삼국사기 탈해조에 기록된 이 마하니 보감성, 외와 친선, 그다음에 백제와의 싸움, 그 후에 만나게 되는 이 가야를 황산 지역에서 만나게 됐다라고 했을 때 설명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오는 이 미추이사금 때의 황산, 지마이사금 때의 황산, 미추이사금 때의 황산, 그 다음에 의자왕 때의 황산, 백제의 황산, 그 다음에 태종 무해랑 때 나오는 황산, 이 황산이 역사적 설명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이게 삼국사기 이 기록으로 증명이 되죠. 또한 탈해이사금 이후에 파사이사금이 되는데, 탈해가 죽은 다음에 탈해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탈해 왕 이전에 유리왕이 있었죠. 유리왕에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성, 둘째는 파사인데 둘째 왕이 먼저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탈해왕 다음에는 파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파사의 아들 지마가 되고, 지마 다음에는 유리왕의 첫째 아들인 일성이 됩니다. 그 후에 아달라가 또 되죠. 자, 그래서 역사적인 전개가 이렇게 되고요. 이 당시에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분기를 보면 20년간의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78년부터 97년까지는 고구려 기록이 안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백제는 다루 다음에 이 기루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원 후 77년에서 128년까지인데 이 백제 시대 때의 기록이 상당히 적고요. 단지 신라와의 싸움 접촉으로 인한 기록만 나오게 됩니다. 외에 아주 자세한 기록은 다 삭제가 됩니다. 이 삭제된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야와 관련이 되고요. 이 백제와 관련된 가야 기사, 외의 기사는 다 삭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 기록이 이렇게 적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백제가 이 당시에 만나는 외의 기록은 전부 삭제가 됩니다. 자, 신라의 탈해 이사금조에 해성이 동방에 나타나고 또 북방에도 나타나는데 20일 만에 사라졌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아마도 그 일성과 파사가 싸웠는데 이 파사가 이겼죠. 그리고 일성이 졌기 때문에 북방 기록이 사라지지 않았나. 결과적으로 파사의 둘째 아들이 먼저 신라의 왕위를 이루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신라분기에 나오는 이 일식 기록이나 이 해성 기록, 천문 기록은 어떤 왕의 탄생 또는 갈등 또는 이동에 관련된 기록이 항상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역사적인 설명이 좀 더 쉽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신라에는 이제 파사이사금이 탈해 이후에 왕이 되는데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파사이사금 때는 고타군주가 푸른 소를 바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백제도 마찬가지로 객성이 잠이로 들어간다. 여러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그 천문 기록으로 설명을 하는데 아직은 자세하게 판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 백제가 요동 지역 또는 한반도 지역으로 들어간 것을 의미하지 않나 추측만 할 뿐입니다. 자, 파사이사금은 마두성에서 가야와 싸웁니다. 그래서 신라분기 파사이사금 87년조를 보면 서쪽에서는 백제와 이웃하고 남쪽으로는 가야와 접해 있다. 그래서 신라는 이 산동 지역에서 이 백제와 서쪽에서 싸우게 되고 남쪽으로는 또 가야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소성과 마두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자, 마두성에 관련된 기록이 고구려 때는 동천왕이 나오죠. 그 다음에 신라 조분왕 때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은 3세기 설명 때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 기루왕 때, 파사 때 모든 그 역사적인 기록들이 많이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단편적인 그 역사적인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추측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러한 같은 하나의 조그만 기록을 무시하지 않고 설명을 하다 보면 조금이나마 역사적인 설명을 하는데
기여를 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탈해의사검조, 파사의사검조에 어떤 황산이라든가 마두성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삼국사기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제는 이 기루왕 때 97년에 이 두 마리 용이 한강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정확하게 이 두 마리 용이 어떤 누구인지는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외의 왕이나 또는 신라의 왕이 이 한강에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2편 7번째 비디오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편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